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새 야구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개장에 맞춰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과 타이거즈 레전드 팀과 연예인 야구팀의 친선 야구 경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의사들이 다음 주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지역은 휴진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을 집중 육성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양항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행인을 마구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휴진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원격 진료를 도입하고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의료계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환자 유출과 의료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겨서 영세한 지역 의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면서 의료 근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 편의적으로 너무 관치 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하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좋지 않은 여론 탓에 일단은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종합병원 등 중대형 병원들이 정상 진료를 해서 집단 휴진 동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광주시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시와 구에 비상진료 대책반을 가동하고 보건소 진료를 2시간 연장합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경우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15일간의 업무 정지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 개장에 맞춰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개장을 기념해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과 연예인 야구팀과 타이거즈 레전드 팀의 친선 야구 경기 등을 열 예정입니다. 2만 2천석 규모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관중 친화형 구장으로 994억 원을 들여 착공 2년 4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대구에서 시범 경기를 치르고 광주 새 야구장에서는 오는 15일에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건립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기여한 민주당 장병환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됩니다. 광주시는 새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비 지원 문제를 해결한 장병환 의원에게 야구장 개장에 맞춰 감사패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국회 예산심의 때 무등 경기장 개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겠다, 양항 정책 기조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광양항과 부산항의 투포트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동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이 투포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뿌리 깊은 정책이다. 선사를 유치하고 물동량을 창출해서 광양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합니다. 이틀 후 취임식을 마친 뒤 곧바로 여수 기름 유출 피해 현장을 찾은 이 장관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더 이상 보탤 말도 없습니다. 다 윈윈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와 양항 정책보다는 다른 항만과의 상생에 방점을 둔 건데 이틀 만에 빚어진 이 같은 변화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반발이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발언 직후 광양항을 추격하는 인천항 측이 인천항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항의했고 부산항도 물동량 뺏어가기라며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일제히 원포트 논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안보적인 관점은 물론 국제교역상의 지리적 여건 면에서도 지난 6년간 방치돼 온 광양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절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이 상당히 그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해안 지역, 대중국의 무역 어떤 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중요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항만 정책의 깊은 뿌리는 바로 양항 정책.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체제가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여배우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가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나주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수도권 업체가 나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나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51살 김모 씨를 최근 재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나주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여배우에게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조직폭력배 3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9살 윤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아침 7시쯤 광주시 서구치평동의 한 거리를 지나가던 피해 여성 31살 김모 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피해 여성 일행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83만 원으로 수도권 1,126만 원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지방 평균 매매 가격의 80%에 머물러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건물 공실률이 두 자릿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광주와 전남의 오피스 공실률이 각각 14.5%와 1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도 광주가 12.4%, 전남이 11.5%로 경기 침체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답변을 근거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UN 안보리가 제재하고 있는 대량 현금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결의를 핑계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방침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사나 중앙도서관은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독서 생활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직접 용산 지역아동센터와 학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주제에 맞는 동시 짓기와 독후화 그리기를 지도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동화와 한자 교육 등 4개 강좌를 무료로 개설합니다. 금호타이어가 2014 레드닷 디자인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자사의 세계 제품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체 가운데 최초로 3년 연속 이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광덕 전 광산구 의원이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전 의원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민이 행복한 광산, 희망이 보이는 정치를 위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의원은 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뒤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